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피디입니다. 행동하는 사회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 이번 시간에는 꿈의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는 위고비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네. 이게 지난달 10월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핫 이슈가 됐죠. 네. 이게 세계적으로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부터 네. 해외 유명 인사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 네. 이런 게 이제 워낙 또 많이 퍼져가지고 이런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꿈의 비만 치료제냐 했더니 체중 감량이 15%가 된다. 네. 그리고 효과가 직방이다. 네. 이러던데 정말 어떤 약입니까 이거? 사실은 당뇨약이었거든요. 아, 당뇨약.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면 당뇨약으로 개발됐던 약 범주에 속한 약입니다. 그래서 GLP-1의 효능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글루카곤 like 펩타이드 -1이에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이라는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있죠. 네. 그러니까 글루카곤과 유사한 이 단백질 형태의 어떤 물질인 거죠. 네. 이게 원래는 인체 내에서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인체에서 만들어진 거는 반감기가 되게 짧습니다. 한 네. 2분. 아, 그러니까 만들면 금방 없어져요. 없어지네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냐 했더니 소장 말단에 원래 영양분이 좀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만약 이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면 위로 가서 상부 위장관 운동을 억제시켜요. 충분히 소화를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식욕도 억제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요. 이런 역할을 했던 게 GLP-1이라는 인체 내에 있는 호르몬이에요. 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방광기가 매우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방광기를 늘리는 약으로 개발을 많이 해왔었고 네. 실제로 그래서 당뇨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 약을 개발하고 봤더니 체중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봤더니 체중이 빠지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만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개선이 되는데 이 생활습관 개선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 네. GLP-1이라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과 다른 당뇨약을 드시는 분과 비교했더니 체중 감소 효과가 훨씬 더 나는 거죠. 이게 체중 감소 효과가 있네? 라고 하면서 비만 자체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약으로 개발된 거죠. 네. 그 당뇨병 약에서 파생이 돼서 비만 치료제로 더 개발이 되는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같은 기전인데 이미 당뇨약으로 쓰이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약으로 아예 딱 특화돼서 개발되는 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위고비 이게 처음이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삭센다라는 약이 이미 있었어요. 다른 약이 이미 있었다? 이미 국내에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삭센다도 그렇고 이 위고비도 그렇고 다 똑같이 GLP-1 아고니스트 효능제. 그러니까 GLP-1이라 물질의 펩타이드와 똑같은 게 아니고 그거와 기능을 비슷하게 하는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약물인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아직 GLP-1의 효능제는 다 주사제예요. 주사로? 경구약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 경구로 했을 때 흡수되기 전에 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주사제입니다. 당뇨약도 다 주사제예요. 네네. 그래서 피하 주사를 하는 건데 이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돼요. 매일 맞아야 돼요? 네. 굉장히 불편함이 있네요. 아마도 이 영향이 저는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한 번 주던 것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린 거죠. 방광기를.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한 거고 기준으로 보면 삭센다는 56주 기준이에요. 56주. 56주면은 1년이죠. 예, 대략 1년에 평균 한 7.5% 감량했다. 그 다음에 위고비 아까 15% 얘기했는데 이거는 68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 효과이기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이 조절로 불가능했던 정도의 체중 감량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또 이 15% 감량 효과만큼 좀 약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비급여 전문의약품입니다.
비급여다. 네, 급여는 우리나라 안 해요. 일본은 급여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나라는 비급여예요. 그리고 모든 약은 이제 적응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위고비 원하면 맞을 수 있느냐?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나 네.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응증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경우. BMI가 30 이상일 때. 예. 근데 이게 초기란 말이 붙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 계속 맞는데 그럼 체질량 지수가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중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맞기 시작할 때 초기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또는 관련된 질환, 뭐 이상 지질혈증, 당뇨,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렇게 있는 경우에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인 경우는 적응증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위고비와 관련된 것 중에 좀 웃긴 것이 위고비 회사에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도매가죠. 납품가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35만 원 내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35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네. 이거 한 달 가격, 한 달에.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 마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과연 그 소위 말하는 개원가에서 그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사를 보면 강남에서는 지금 50만 원에서 70만 원 내외가 경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80만 원 내외가 되지 않겠냐 한 달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는 아마 개별 의료기관마다 이건 비급여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고비 용량이 그게 프리필드 펜이라고 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펜이 하나당 딱 4번 맞을 용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0.25, 0.5, 1.0, 1.7,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0.25mg을 주 1회 맞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이걸 올립니다. 그러니까 4주마다 용량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기간 동안 쭉 맞아야 된다. 쭉 맞았을 때 기대는 효과가 있던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맞고 나서 이제 체중이 빠졌어요. 기대한 만큼 빠졌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요 현상 같은 게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정확히 뭐냐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성분이 몸이 들었을 때 유지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결국은 식욕이 떨어졌던 게 유지되지는 않는 거죠. 체중 조절할 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식사량이나 운동량을 이제 달리해버리면은 다르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중단하게 되면은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체중이 그럼 늘 수밖에 없죠. 생활습관 개선과 식사 조절 이거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약을 끊어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약이 뭐 꿈의 비만 치료제라고는 해도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소위 말하는 비만 치료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이 되게 부작용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처방, 즉 뭐 한 달, 2달 이렇게 짧게밖에 처방이 안 되거나 또는 좀 장기 처방으로 나왔던 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뇌에 영향을 주면서 다른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철회되기도 하고 사용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많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들이 그렇죠. 부작용이라든지 그렇죠. 뭐 나쁜 좀 후유증 이런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보면 이 약은 어쨌든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장기적이라는 게 이제 1년 넘게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허가된 거의 최초의 약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만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약은 사실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약에는 정말로 비만 치료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약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의 비만 약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 약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사제잖아요. 먹는 약과 좀 다르죠.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비용이 또 굉장히 좀 따른다는 거.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부작용이 당연히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아까 이 약의 기전을 말씀드렸잖아요. 식욕도 억제하지만 상부 위장관 기능을 억제한다. 그래서 구역, 구토 이런 구역, 구토, 오심 그러니까 울렁거리고 이 부작용을 호소한 비율이
약을 드신 분이 한 40에서 50%예요.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느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문제되는 이제 그러니까 일부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 소화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것은 이제 급성 췌장염, 예, 또는 제약회사에서 처음 허가 받을 때, 승인 받을 때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급성 췌장염과 담낭계 질환이 생기신 분이 이제 있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까 뭐 이거는 많은 부작용이 아닌데 부작용 중에 모발 소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약에 관심 갖는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부분 관심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거는 또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GLP-1이라는 이 효능제가 어쨌든 제약회사에서 했던 그 임상시험 결과에서 독특한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 뭐냐면 심혈관계를 가진 분이 이 약을 드시거나 GLP-1 효능제를 드실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발생률이 떨어졌어요. 떨어진다? 아직까지는 기전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GLP-1 효능제 그러니까 위고비도 마찬가지지만 적응증 중에 뭐가 있냐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 그러니까 이미 확진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 중에서 심혈관계 위험도를 낮출 목적으로 이 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처방이 하나가 있어요. 약간 좀 독특하죠. 네. 그리고 당뇨약 중에 당뇨약에서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GLP-1 효능제의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좀 권장되기도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 측면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 위험도가 어느 만큼 낮아질지, 그래서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약을 처방하기에는 이게 주사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약을 남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필요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원래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비만 치료제로도 쓰이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톱파보기. 이번 시간에는 꿈의 비만 치료제라는 위고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